자,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18-20쪽 보시면 예 5번이죠. 직접법과 간접법을 적용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직접법으로 먼저 구해본다 라고 해봅시다.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이거 그냥 간단하게 고객 CF라고 할게요. 고객 CF, 얘는 대표적으로 관련된 손익이 뭐가 있냐면 매출량 대손 삼각비 있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잘라보면 위쪽이 손익계산서 계정, 아래쪽은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들이죠. 뭐 시산표를 주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매출 일단 145200 있고 뭐 쭉쭉쭉 보시면 매출 채권 손상 차손이 있어. 그치? 요 두 가지. 이게 대손상각비죠. 자, 145200 빼기 200원 하면 145005, 요게 관련 손익이죠. 요게 관련 손익 145000에서 이제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자, 쭉쭉 보시면 매출 채권, 얘는 관련이지. 재고, 미수이자, 매입 채무, 미지급 급여, 미지급 판매비, 미지급 이자, 당기법인세 부채 전부 다 관련 없는 거죠. 그럼 얘만 고려하면 되겠네. 얼마 증감했죠? 증감한 게 6,400원에서 5,300원으로 1,100원 감소했지. 자산 감소는 대변의 회계 처리되니까 대변의 회계 처리가 되니까 차변의 현금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1,100원 해주는 거죠. 플러스 1,100원. 마이너스니까 요거 플러스예요. 그래서 145000의 관련 손익에서 관련 대변 회계 처리 플러스 1,100원 해서 14610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공급자 CF. 공급자는 이제 매출 원가 쪽에서 출발하는 거죠. 매출 원가. 관련 손익이 매출 원가 있고, 또 봅시다. 급여, 판매비 관련 없고, 매출 채권 손상 차손 관련 없고,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익, 법인세 비용 전부 다 관련 없네. 그럼 관련 손익은 얘예요. 매출 원가 93400. 얘에서 출발해서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야 되죠. 차비니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자, 보시면 위에 재무상태표 계정들 보시면 관련된 게 일단 재고자산 있네. 미수이자 관련 없고 매입채무 관련된 거고 나머지 또 관련 없죠. 그래서 보시면 재고자산과 매입채무가 각각 얼마씩 증가했냐면 재고자산 600원 증가했어요. 차변회계 처리지, 증가니까. 그러면 현금에 마이너스 600원. 그리고 얘는 500원 증가했습니다. 부채 증가니까 플러스 500원. 대변회계 처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600원 플러스 500원 해주시면 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종업원 관련 CF는요. 쭉쭉쭉 보시면 관련 손익이 급여 하나 있어요. 판매비, 매출 채권 손상 차손 밑에 쭉 보니까 없고, 급여 8,300원에서 출발하는 거야.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300원에서 출발해서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 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미수이자, 매입 채무까지 관련 없고, 미지급 급여 관련 있고 나머지 또 관련 없죠. 미지급 급여 얼마 증감했죠? 20원 감소했지. 부채 감소니까 차변 회계 처리. 그러면 마이너스 20원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8,300원에서 마이너스 20원에서 마이너스 8,320원. 8320의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판매비 현금 유출. 얘는 또 가보시면 관련 손익이 얘 하나네. 16400. 그죠? 위에서 보시면 매출원가 급여 관련 없죠. 아래쪽에 감가상각비, 매출 채권 손상 차손,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익, 법인세 비용 전부 다 관련 없지. 이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위쪽에 판매비 관련된 게 자산부채 증감이 뭐가 있죠? 매출 채권, 재고자산, 미수이자, 매입채무 관계 없고, 미지급 급여 관련 없지. 미지급 판매비 이 하나 있네. 미지급 이자, 당기법인세 부채 관련 없고. 그러면 얘가 40원 더하기 30원 하면 70원 증가했죠. 부채 증가니까 플러스 70원 해주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6400 플러스 70원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니까 현금 유출하는 거지. 자,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이자 수치는 이자 수익 하나 있어요. 800원에다가, 자, 미수이자 40원 증가했지.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 40원. 그럼 800원 마이너스 40원 하면 760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이자 지급 현금 흐름은 관련 손익이 이자 비용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1,500원에서 출발해서 미지급 이자 60원 증가했죠. 부채 증가니까 플러스 60원 해주시면 이게 1,440원 현금 유출 구할 수 있고, 법인세 납부. 얘는 관련된 게 법인세 비용이 있어요. 마이너스 1,400원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에 당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런 거 있다. 다 고려해 주는 거야. 근데 보시면 얘 하나밖에 없죠. 100원 감소했죠. 부채 감소 차변의 회계 처리하니까 얘는 현금의 마이너스죠. 1,500원 현금 유출 나오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제 간접법으로 구하는 방법을 해봅시다. 영업 창출 현금 흐름을 간접법으로 구할 거예요. 이 아래쪽에 이자 수치,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얘는 어차피 직접법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죠? 영업 창출 현금으로는 얘만 구하면 나머지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얘네는 직접 법으로 구하는 거 똑같으니까 안 해도 되죠. 자, 영업 창출 현금으로는 얘는 관련 손익을 어떻게 뽑아낸다고요? 관련 손익을 단기 손익에서 비관련된 손익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했었지. 이때 법인세 비용을 가장 먼저 제거해 줘야 돼.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면 법인세 비용 제거해 줘야 돼. 비관련이니까. 근데 세전이익에서 출발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출발하면 걔는 이미 단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제거된 금액이요. 추가적으로 제거하면 두 번 제거하는 거야. 중복 제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거해야 될 순이익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료로 가서 체크해 봅시다. 자, 영업 창출 현금으로는 구하는 거예요. 매출, 매출원가, 급여, 판매비, 매출 채권 손상 차손 전부 다 영업 창출과 관련된 손익이에요. 근데 그 아래쪽에 감가상각비 비관련이지 투자 활동 관련 손익이니까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얘네 별도의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비관련이죠. 그냥 아래쪽이면 비관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관련. 유형자산 처분 손익 비관련이죠. 법인세 비용 비관련이지. 그래서 5가지 있어요. 비관련이. 감가상각비,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이익, 법인세 비용 얘네 취소해 줍니다. 그러면 해설로 와보시면 자 위에 5개야.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게 요 5개가 비관련 손익 제거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관련 손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기 손익 13800에서 요 비관련된 손익 5가지를 제거해주면 여기까지 했을 때 관련 손익 만들어진 거고 이제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문제로 다시 가보시면 자 재무상태표 계정 이것들 중에서 요만큼 중에서 관련 자산부채 증감 고려해 봅시다. 일단 우리 영업 창출 현금으로는 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이죠. 미수이자 얘는 아니지. 밑에서 따로 표시하는 거니까 비관련 활동이잖아. 비관련 자산부채 증감은 고려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없다고 보면 돼. 알겠죠?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미지급 판매비 얘네도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이죠. 창출 관련 미지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 구하라 바로 구하라 라고 하면 요때는 얘네가 관련 자산부채 증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어떤 현금 흐름이든 간접법의 방식 직접법의 방식 다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라고 할 때는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관련 자산부채 증감이니까 고려해줘야 돼. 근데 우리 영업창출 현금 흐름 구하고 있죠. 영업창출 아래쪽에 영업활동이 있었죠. 영업활동 입장에 요거 포함되는 요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얘네는 영업창출 입장에선 비관련이잖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 미지급 급여 미지급 판매비의 증감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여기 있지. 관련 자산부채 증감 고려. 이렇게 해주시면 27950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세 줄 밑줄 칩시다.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단기순이익의 가감 항목으로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단기법인세 부채 등의 증감을 조정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항목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의 하단에 직접법 방식으로 별도 표시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서 이 계정들을 조정하면 중복 조정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밑줄 치시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밑줄이요. 처음부터 국제회계 기준은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법을 적용해서 표시한 현금 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현금 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이점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표시 있죠. 그 위에 두 번째 줄 밑줄 치겠습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 이자 수익 및 이자 비용 그리고 주식보상 관련 손익 요거는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필기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상각 이자 수익 얘는 투자활동 단기 손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각 이자 비용 얘는 재무활동 당기손익으로 보시면 돼요. 필기 다 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손익 있죠? 얘는 재무활동 관련 손익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인식하라고 되어 있죠. 이자수익 인식하는 경우를 볼게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수익을 인식할 때 예를 들어 유효이자수익이 가상의 금액이요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이 중에서 현금이 8,000원 회수가 됐대. 이게 액면이자 금액이지. 그럼 대차차이 2,000원은 요거 채권의 상각액이죠. 유효이자율법에 상각되는 금액.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이 이자 수익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지. 이자 수익 10,000원을 8,000원과 2,000원으로 쪼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봐요. 얘는 어떻게 고려하는 거냐면 이자 수취 현금 흐름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는 관련 손익 구하면 되고 플러스 8,000원이죠. 거기서 조정할 거 없지. 플러스 8,000원 끝 내면 돼. 얘는 IFRS에서 얘를 비현금 거래라고 하거든. 비현금 거래. 근데 요 비현금 거래에 관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얘는 아까 뭐라고 제가 필기했죠? 투자 활동 관련 손익으로 보라고 했지. 자, 얘는 투자 NI야. 얘는 투자 활동 관련 BS 항목의 증감이지. 그럼 얘 어떻게 고려해요? 관련 손익 2,000원에서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가 차변이지.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 2,000원 해서 현금 흐름은 0이다. 이렇게 고려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손익과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이 혼재돼 가지고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비현금 거래라고 합니다. 비현금 거래. 얘네는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원칙대로 얘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라고 하면 관련 손익이라고 적게. 얘는 관련 손익이지. 얘는 그냥 현금이고. 그러면 이자 수취 현금 흐름을 구하라 라고 하면 플러스 8,000원. 얘는 투자활동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이잖아. 그럼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 없죠? 플러스 0원 해서 이자 CF 플러스 2,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야. 얘가 10,000원 있다라고 해봅시다. 현금 8,000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대차차이 2,000원은 뭐예요? 채무의 상각액이 있지. 사채라든지 아니면 장기 차입금 이런 거에 상각액이 있지. 자, 이때 이자 비용을 역시 구분해서 표시해보는 거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현금 이자 비용, 그러니까 액면 이자 비용과 상각 이자 비용을. 자, 그러면 얘를 보시면 이자 비용이 2,000원 이렇게 되잖아. 얘는 뭐예요? 관련 손익이지. 얘는 재무활동 관련 손익. 얘는 재무활동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 자, 그럼 이자 지급 CF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이자 비용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이너스 8,000원. 여기서 관련 자산부채 증감으로서 고려할 거 없으니까 8,000원의 현금 유출되는 거죠. 8,000원의 현금 유출. 여기 2,000원으로 제가 잘못 적었네. 8,000원의 현금 유입이었죠. 여긴 8,000원의 현금 유출. 얘는
재무활동 관련 손익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2,000원이 고려가 되고 재무활동 관련 손익 구할 때 마이너스 2,000원이 고려가 되고 그리고 얘 대변에 2,000원 회계처리잖아. 플러스 2,000원. 재무활동 관련 계정이니까. 해서 현금으로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한 가지 더. 주식 보상 비용. 주식 보상 비용이 10,000원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대변에 나오는 게 주식 선택권 같은 거지. 이거 자본 계정이잖아요. 그죠? 자, 얘는 뭐라고 했죠? 재무활동 관련 손익이라고 했지. 얘는 자본 계정이니까 재무활동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이지. 그러면 역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만 놓고 보면 현금 흐름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자, 상각 이자 수익은 투자 활동 관련 손익으로 보고 상각 이자 비용은 재무 활동 관련 손익으로 보고 그리고 주식 기준 보상은 재무 활동 관련 손익으로 봐라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비현금 거래로서 현금 흐름표 표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되냐면, 자, 투자 활동 관련 손익으로 봤을 때 상각 이자 수익이 투자 활동 손익으로 보게 됐을 때 차변 쪽에 상각되는 재무상태표 항목 금액과 얘가 일치하잖아. 상계 제거된다고. 얘는 비용이 상각이자 비용을 재무활동 관련 손익으로 봤을 때 대변 쪽에 재무활동 관련 사채나 장기차입금과 같은 계정의 유효이자율법 상각금액이 있을 거잖아. 걔가 또 이제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으로 고려가 되니까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지. 얘는 뭐 똑같은 논리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2.5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표시. 이제 투자활동 나와요. 자,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과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은데 밑줄만 좀 치고 갑시다.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현금 흐름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토지 처분으로 100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고 토지 취득으로 80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했다면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 100원과 유출액 80원을 각각 표시해야 된다.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이라고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별도로 총액으로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문제 대비용. 자,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일단은 비품과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순액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순액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자, 얼마 증감했죠? 순 3만원 증감이지. 증가. 재무상태표 항목이 3만원 증가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장부금액 24,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18,000원이래. 그러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 18,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24,000원이다 라는 얘기죠. 얘를 처분하고 5,000원의 처분 손실을 인식했대. 그럼 얘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해보면 24,000원 더하기 18,000원 해보면 42,000원이거든. 비품 42,000원 없애버리면서 감루 18,000원 없애버리면서 한 가지 좀 이제 유의할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현금 흐름표 문제를 분계로서 푼다라고 하면, 제가 기존까지는 순액법 회계처리 강조했잖아요. 순액법 회계처리하는 게 수업 목적상 편하다. 근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별도로 총액으로 회계처리 해줘야 돼. 현금 흐름표를 분계로 푼다라고 하면 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비품 42,000원 없어지면서 감루 18,000원 제거되면서 처분 손실 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대차 차이가 현금이라는 얘기죠. 현금 얼마 들어와요? 현금 23,000원 빼면 19,000원 들어오겠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현금 흐름을 결정해서 현금 유입이 이렇게 계산해서 19,000원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회계 처리해보면 얘가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것도 회계 처리해볼게요. 자, 일단 더 이상 비품 처분 없으냐, 비품의 증가는 모두 취득거래로부터 발생했대요. 근데 18-22쪽 아래 회색 박스 가봐. 비품 얼마 증가했어요? 38,000원 증가했지.
그죠? 42,000원이 감소했는데 추가적으로 42,000원이 감소했는데 결과적으로 38,000원이 증가하려면 총 얼마 증가해야 돼? 8만 원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품은 8만 원이 증가해야 됩니다. 이만큼 현금이 유출됐겠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42,000원 빼고 8만 원 더해서 38,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한 가지 회계 처리 안 한 게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증가했죠? 68,000원에서 76,000원으로 8,000원 증가했어. 근데 여기서 감누가 18,000원 감소했죠. 감누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26,000원 증가해야 총 8,000원이 증가한 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감가상각비지. 그래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분석을 위해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로 감소하냐면 얘는 처분으로 감소해요. 처분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죠? 얘는 증가는 사유가 한 가지야. 감가상각비 인식으로 증가해. 감누는 감가상각비 인식으로 증가하고 처분으로 감소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현금 유출이 얼마나 있어요? 비품 취득 현금 유출 8만원 이렇게 나오지. 자, 아래쪽에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고로 3번. 문제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 순액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 CF 얘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26,000원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내야 돼. 어떻게 파악하냐? 감누가 8,000원 증가했네. 근데 여기서 18,000원만큼 감소되고 나서 8,000원이 결과적으로 증가했다면 감누를 26,000원만큼 인식했구나.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26,000원만큼 인식했구나. 얘를 파악해야 돼. 그럼 관련 손익은 여기 처분 손실 5,000원과 감가상각비 26,000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 손실 5,000원 그리고 감값이 26,000원 이렇게 고려하고 나서, 자, 이제 비품 순증감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시면 3만원 증가했지. 3만원 증가했잖아. 18만 2천에서 212,000으로. 그죠? 그러면 비품 순액 증가는 차변의 회계 처리가 되죠. 현금의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비품 순.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만 1,000원 나오나? 6만 1,000원의 현금으로 구할 수 있지. 투자활동 현금으로 6만 1,000원. 그게 뭐예요? 현금 주입 19,000원, 유출 8만원. 얘를 순액으로 내면 얘가 된다. 그리고 얘는 역시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 알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으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높아짐에 말씀드린 건데 요거로 대부분 풀릴 건데, 근데 이런 회계처리도 한번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원래 직접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니까 얘네는 회계처리 연습을 좀 해줍시다. 알겠지? 자, 아래쪽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표시 가봅시다. 두 번째 줄에 재무활동 관련 계정으로는 차입금, 사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밑줄 치시고, 본정에서 현금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 유출액으로 불린다. 얘는 책에서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마찬가지로 재무활동 관련 계정의 증가 또는 감소를 분석해서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기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현금 흐름표에 표시한다. 투자 재무활동은 순액 표시하면 안 됩니다. 총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단기 차입금 500원 상환했고 350원을 다시 500원을 단기 차입을 500원 했고 350원을 상환했다라고 하면 순유입 150원이 아니라 유입 500원과 유출 350으로 총액으로 표시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이제 아래쪽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재무상태표 계정들의 증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초 기말을 줬다라는 거는 증감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각각 3만원, 만원, 2천원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단기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있는데, 양고를 1번 보시면
당기 중에 액면금액 3만 원의 주식을 4만 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대. 그럼 얘는 회계 처리 어떻게 돼요? 현금 4만 원 들어오고 자본금 3만 원 증가할 것이고 대차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여기에서 자본잉여금이라고 나왔으니까 똑같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할게요. 자본잉여금이 10,000원 증가했다 라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은 됐죠? 3만원 증가, 10,000원 증가, 그지?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2,000원 증가했는데 보세요. 2번 거래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7,000원이야. 그럼 당기순이익이 집계가 된 다음에 얘를 집합손익 계정을 이용하든 아니면 직접 이용하든 간에 얘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이 2,000원밖에 증가 안 했다라는 것은 이 7,000원 이익잉여금 증가한 것 중에 5,000원을 배당했다라는 얘기죠. 현금 5,000원이 배당됐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보면 현금 유입은 4만원, 현금 유출은 5,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아래 보시면 현금 유입은 4만원, 현금 유출 5만원, 5,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봐요. 얘도 역시 순액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재무 CF 순. 자, 일단 요때 좀 헷갈리는 요인이 있을 텐데 얘 당기순이익 차변에 7,000원 회계 처리되죠? 이 회계 처리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줘야 되니까 얘를 먼저 고려해줘야 돼. 마이너스 7,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이 얼마 있었어요? 3만원, 만원, 2천원 다 합치면 42,000원이지. 그래서 플러스 델타 BS 42,000원 해주시면 35,000원의 현금 유입이 구해지죠. 그게 4만원 마이너스 5,000원의 순액이 되는 거지.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면 뒤쪽 내용 보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현금 흐름표 얘기가 잠시만 네 끝났습니다. 요렇게 해서 강의를 마칠 건데 그 기본 강의 복습을 꼭 한 2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혼자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요거 한 번만 다시 강조하고 갈게요. 직접법 CF 구하는 식은 관련 손익에서 플러스는 고려라고 했어요.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을 고려하는 거였고 비교해보면 간접법 CF를 구하는 거는 간접법 CF 구하는 식은 자 관련 손익을 한 쿠션 쳐가지고 간접적으로 노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당기 손익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는 제거예요. 비관련 손익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관련 손익 되는 거잖아. 이 관련 손익에다가 관련 재무상태표 항목의 증감을 고려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수식이 현금 흐름표 구하는데 핵심입니다. 말문제 대비와 더불어서 이 수식 2가지만 알고 가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거고 자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복습 2번 해주시고 한 달 쉬고 원가 그중에 원가 좀 해주셔야 돼요. 원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제 객관식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